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새해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요. 민주당 정무부대표 맡고 계십니다. 임창휘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창희입니다. 2025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첫 인터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새해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2025년 첫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희 의원입니다. 네. 참 이제 새해가 밝긴 했지만 지난 연말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픈 참사도 있었고 전국도 너무 어수선합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 마련이 됐잖아요. 네. 의원님도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는 두 곳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에 있는데요. 남부에는 수원 역사 로비에 설치되어 있고 북부는 의정부역 동측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월 4일까지 8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까지 의회가 상당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뭐 그러실 수밖에 네. 없는데 좀 의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본 예산이 의결이 됐는데 과정이 쉽진 않았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했던 전반기에는 156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78명, 국민의힘이 78명으로 동수였고요. 이번 후반기에는 15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76명, 국민의힘이 76명, 개혁신당이 2명으로 역시 민주당과 국힘이 동수로 진행을 되었습니다. 이 동수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의사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올해죠 벌써 2025년 예산안 처리에도 12월 30일까지 진통 속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도 경기도 예산은 38조 7,221억 원으로 24년도 대비 7.2%가 늘어났고요. 기후행동 기후소득 그리고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경기도의 역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이 2025년이 되기 하루 전날 극적으로 의결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뭐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 전에 저희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의회는 처음으로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벌써 2년 전 23년도 1월 31일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의회 사무처의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어떤 변화와 혁신의 톡대가 만들어진 건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27일에는 그 사무처장의 직무수행 문제로 해임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슈에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의회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구축됨에 있어서 어떤 과도기일 수도 있고요. 안정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쉽지만 또 역시 여야 동수에서의 정쟁의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당 대표단이 오랜 논의와 합의의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 본회의에서 표결로 인해서 부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의원들의 판단을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이죠. 김종석 사무처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직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좀 파행이 계속됐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네, 맞습니다. 뭐 추가 인선은 뭐 어떻게 또 이루어질까요? 우선 그 의회 사무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안정화된 단계로 갈 거고 추가 인선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의회 내에서 도시계획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특히 또 지난 의저 활동을 봐도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 관심이 많으셨었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산업은 이제 수도권으로 모이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이 계획적으로 개발, 입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벌써 40년 전,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단일하고 획일화된 규제가 수도권의 집중을 막는다라는 이 수도권의 집중을 막는다라는 목적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경기도의 난개발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자족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경기도 의회에서 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기도 수도권,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개선 때문에 오히려 좀 균형 발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규제가 뭐 현실과 많이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라는 공장인데 79년도에 그 공장이 설립돼서 43년간 이 수정법,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단 한 평도 증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생산은 경기도 광주에서 하고 그 물건을 보관은 또 수도권 밖에 있는 대전에서 하고 또 그 물건을 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생산은 광주에서 하고 물건의 보관은 대전에서 하고 그 물건의 판매는 이 수도권에서 하는 그 물류 비용의 그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공장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자연보전권요, 수도권 정비법상 이 자연보전권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보전권역에 만들어지는 많은 공장들이 그 산업단지와 같은 개별입지, 다시 말해서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오수를 처리시설을 통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그냥 개별입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벌써 전체 공장의 92%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정법의 목적에도 불합리한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나 도의회 권한으로 그 규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는 96년도부터 수정법 개정 건의안을 6번을 발의했고요. 또 팔당 상수원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한 건의도 94년도부터 7건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수정법 개정안이 1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죠. 이만큼 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도의 도시 문제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향후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 도시 경쟁력도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근데 규제 완화를 하면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환경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난개발은 환경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 수도권이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의 불균형, 자족성의 부족은 교통 비용과 같은 도시 관리 비용도 증가시키고 환경 관리 비용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규제의 합리화는 환경적으로도 오히려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공공에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요.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안도 관련한 조례안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지원 조례안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규제 합리화와 함께 경기도의 해야 될 의무 그리고 또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주민 수요 맞춤형 사업 그리고 최근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까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권역별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협력을 위해서 경기도 민간개발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분들께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주민들께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생활에 너무 불필요했던, 그러니까 너무나 필요했던 도시가스라든지 도로, 철도와 같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정치인 집안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뭐 아버님이 정치 활동을 하셨던 걸까요? 사실 정치인 집안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예. 하지만 오랫동안 아버지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면서 저 역시도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훌륭한 또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정치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아버님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예전보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세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어떤 권한보다는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24년도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이 탄압 전국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저 또한 과거에 민주주의를 지켜오셨던 우리 선배들 그리고 현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상화된 그리고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그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환경 분야의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와 발전 전략도 수립하고요. 환경 분야에서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 참여의 확대, 친재생 에너지의 확충,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인 기후테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난해죠. 경기도 세계노동조합이 올해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을 선정했는데 우수 도의원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너무나 큰 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예, 비결이 어디 있으십니까? 비결보다는 공무원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함께 생각한다, 행동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경기도의 비전과 꿈을 만들고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고 저는 그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상황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관련해서 또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의정활동하실 거고 또 민주당 정무 부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얼만큼 좀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경기도 의회는 광역 의회 중에서 가장 큰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기도 내에서의 민주당, 경기도당과의 협의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또 더 크게는 이 가장 큰 광역 의회로서 전국에 있는 다른 광역 의회와 또 기초 의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정치적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더 지방 분권의 시대, 지방 자치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해답과 방향을 찾아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맡으신 역할이 많으셔가지고 바쁘실 것 같은데 지역구 얘기 짧게 해볼게요. 광주시잖아요. 맞습니다. 현안 뭐 보고 계세요? 광주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도권의 규제 중에서도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또 탈당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은 합리화할 것인가에 가장 최전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그럼 광주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또 얼마나 큰 도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9044번님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주고 계시니까요. 예산안 늦게 통과됐지만 2025년 예산은 도민 생활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슬라생이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라고 저희한테도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볼 거거든요. 의원님. 그러면 예. 시민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함께 바라봐 주시고 예. 또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예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 도민들의 눈높이와 또 행동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또 예산안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경기도에서 특별 조정 교부금도 확보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거는 무려 73억 원이 넘던데요. 네. 이런 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특별 교부금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광주시의 예를 들자면 광주시는 26년도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좀 낙후되어 있던 노후화되어 있던 체육시설의 개선도 필요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교통시설의 문제 또 체육, 문화시설의 부족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의결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과 서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이제 올해 어떻게 좀 야당 의원들과 소통도 자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각오를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소통 계획? 예. 네, 맞습니다. 여야 동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지난 경험을 바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25년도에는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 도민들의 바라보시기에 정쟁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한 그리고 이 경기도 의회가 지방자치로 넘어감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한 협력과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어떤 의정 활동 펼치고 싶다 목표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려요. 25년도에는 도시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합리화 발전 정략과 함께 3년 전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러한 전세 사기 문제가 긴급 위기 대응을 넘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재생에너지를 높이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미래의 성장 산업인 기후테크가 경기도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이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테크가 모여있는 공간 전략, 즉 클러스터도 구축해야 되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고 현재 경기도 추진하고 있는 알리백 관련된 공공 플랫폼의 기반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가 탄소 중립 도시를 또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경기도 의장이 2025년에 좀 가시적이고 진취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신년사를 통해서 각오를 밝혔는데 지금 협치 모델로 경기도의회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던데요. 의원님 새해 인사 한 말씀과 함께 새해 계획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새해 인사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14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이 의미하는 것이 부와 풍요, 다산을 상징하며 한꺼풀 허물을 벗어나면서 성장하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위기 앞에서 저주가, 저수출, 저성장, 3저의 어려움이 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의 먹구름을 가리고 있지만 운의 창천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짙은 구름이 가려져 있어도 그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라는 그 뜻을 품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푸른 뱀의 지혜와 혁신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의원님들께,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의원님은 어떤 곡 뽑으시겠어요? 이 시점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같이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2024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그리고 검은 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는 봄의 새싹들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는 희망을 담은 김광석의 일어나를 요청합니다. 예, 이 곡 뭐 많이 자주 들으십니까? 아니면 자주 부르십니까? 자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주 부르십니까? 앞부분 조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인터뷰 마치고 저희 바로 이 노래 들려드릴 거거든요. 함께 노래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무부대표 임창휘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